안녕하세요. 오늘은 평택대학교 직업기초능력 실무 제14강 희망직업 진로 장벽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로 장벽이란 무엇인가를 정리해 보고요. 두 번째는 진로 장벽 기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진로 장벽 대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네 번째는 진로 장벽 긍정적 작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섯 번째는 나의 진로 장벽 요인에 대해서, 여섯 번째는 나의 진로 장벽 자가 점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4강을 수업 마치면은 다음 주에는 6월 14일에는 기말고사가 진행됩니다. 기말고사는 9강부터 오늘 14강까지 각 강좌마다 한 문항씩 이렇게 6문제를 출제할 겁니다. 6문제 출제하면 여러분들이 답안은 서술형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 기말고사는 6월 14일 3시 30분부터 5시 20분 그 안에 수업 우리 시간 안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진로 장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개인이 진로를 선택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어렵게 하거나 방해하는 요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진학이나 취업, 직장생활 등 진로 전반에서 자신의 진로 목표나 선택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 용어는 진로 장벽과 관련된 연구가 처음 진행된 1970년대 초반 미국의 연구자들 중심으로 진로 발달이나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개인적이고 환경적인 요인들을 지칭하는 의미로 진로 장벽, 장벽 또는 지각된 장벽 등의 이러한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후에 진로 장벽 검사가 개발되었고, 또 진로 장벽이라는 용어로 통합되는 경험을 보여왔습니다. 진로 장애라고 하는 용어로 또 사용되면서 진로 장벽, 진로 장애 등이 혼용되어 사용되었지만 점점 진로 장벽이라는 용어로 정착되어 갔습니다. 진로 장벽은 객관적인 사실이나 상황이라기보다는 개인이 객관적인 사실이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진로 장벽은 진로를 결정하거나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장애 요인입니다. 그런 거로 단순히 진로 탐색 과정에서 발견하는 문제 요소들과는 구별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로 장벽의 정의들은 개인이 지각하는 내적 장벽과 외적인 장벽을 진로 장벽의 개념 정의에 공통적으로 포함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장벽과 또 외적인 장벽, 즉 환경적인 장벽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은, 개인적인 장벽은 자기 이해의 부족, 진로 및 직업 정보의 부족, 낮은 자신감, 학습 부진, 문제 회피, 낮은 성취 욕구,
직업에 대한 편견, 또 기타로 신체적 장애, 부정적 사고 이런 것들이 개인의 장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적 장벽, 즉 환경적인 장벽을 보면은 경제적 어려움,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또 주변의 기대, 경제적, 문화적 여건, 사회의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 성역할 고정관념, 교육 장벽, 인종 차별, 기타 낮은 직업 전망, 노동시장의 제약 등이 외적인 장벽,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로 장벽 기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로 장벽은 객관적인 현상이 아니라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느낌이나 감정 또 반응을 의미합니다. 진로 장벽이 발생하는 기제에는 어떠한 자극과 반응 사이에 각 개인이 해당 자극을 어떤 방식으로 인지하느냐, 즉 생각하고 사고하느냐가 바로 핵심 요인으로 작용된다 하는 것입니다. 같은 조건과 환경에 처해 있다 해도 개인이 그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해당 요인은 진로 장벽으로 인지되기도 하고 그것이 장벽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해당 진로 장벽 요인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향후 보이는 감정과 행동의 차이가 발생되고 또 이는 다시 진로 계획 및 실천 과정의 방해 요소 또는 기회 요소로서 작용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진로 장벽의 발생 기제를 이해하고 진로 장벽 요인을 좀 더 긍정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로 장벽 대처 유형에 대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진로 장벽으로 인한 어려움은 진로 장벽 요인 그 자체로 인해서 발생하기보다는 그에 대한 개인의 인식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을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모델을 한 4가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모델 방식이 첫째는 깨뜨려라, 둘째는 넘어서라, 셋째는 돌아가라, 넷째는 돌아서라 라고 이렇게 4가지 진로 장벽의 대처 유형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째 대처 유형 중에 하나가 깨뜨려라 하는 것입니다. 각종 편견과 고정관념, 차별적인 인식 등 다소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신념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로서 이러한 사고의 오류를 인식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적극적인 해결 방법이 바로 깨뜨려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아 존중감, 신체적 조건이 있고요. 환경적으로는 성역할 고정관념, 이러한 것들을 깨뜨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로 장벽의 대처 유형 중에 넘어서라 하는 것입니다. 진로 목표에 비해서 개인의 능력 및 태도, 역량이 다소 부족하거나 심리적 갈등 및 의견 차이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로서 자신의 현재 상황과 여건을 점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실천함으로써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깨뜨려라는 방식에 비해서 개인의 사고, 인식 변화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변인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과 주위 여건의 적절한 조율과 타협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넘어서야 하는, 또 조율해야 하는, 타협해야 하는 것 중에는 5가지를 하위 요인, 변인이 있는데요. 첫째는 개인적 하위 변인은 자기 효능감, 자아 존중감, 성격, 성향, 학습, 성적, 신체적 조건,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야 된다. 적절하게 조율하고 타협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환경적인 유형에서 하위 변이는 의견 차이나 갈등, 또 성역할 고정관념, 경제적 문제, 이런 하위 변인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적절하게 조율하고 타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로 장벽 유형의 대처 방법 중에는 돌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진로 목표에 비해서 개인의 능력 및 태도,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주위의 환경이나 기타 여건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려는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진로 문제를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진로 목표를 재점검하고 다양한 진로 대안을 모색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개인적인 유형으로는 하위 변인이 학습, 성적 부분, 또 두 번째 신체적 조건에 대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거에 대한 그 진로 대안을 살펴보아야 되겠고요. 환경적인 유형에 있어서 하위 변이는 의견 차이나 갈등, 경제적 문제에 대한 이 문제를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진로 장벽 대치 유형은 돌아서라 하는 것입니다. 이 유형은 실천 가능성이 극히 낮은 비현실적인 진로 목표를 정해 놓아 그 꿈을 이룰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데 장애 요소를 작용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진로 장벽 요인 자체가 자신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로 목표가 비현실적임을 인식하고 진로 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개인적인 유형에서 하위 변인, 성별, 국적 등 변경이 안 되는 이러한 요인은 어렵기 때문에 그걸 뚫고 간다기보다는 돌아설 수 있는 현실적인 면을 직시해야 하는 것이고요. 환경적인 요인에서 오는 하위 변이는 제도적으로 입문 기회가 극히 제한적인 그러한 직업에 대해서도 역시 현실을 인식하고 조정하거나 또 수정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진로 장벽 긍정적 작용입니다. 진로 장벽 및 갈등 요인은 진로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은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진로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목표를 향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로 장벽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명확한 진로 목표와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하게 노력해야 한다. 이게 바로 진로 장벽을 헤쳐나가는 긍정적인 작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의 진로 장벽 요인을 세 가지를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진로 장벽 요인이 어떤 것인가? 그
그 다음에는 진로 장벽 대처 유형, 세 번째 진로 장벽 대처 방안. 이게 세 가지, 첫 번째 진로 장벽 요인, 두 번째 진로 장벽 요인, 세 번째 진로 장벽 요인을 적어 보시고 그에 대한 대처 유형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세 가지를 정리하고 마지막 세 가지는 대처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 대처 유형 네 가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깨뜨려라, 넘어서라, 돌아가라, 돌아서라 하는 이 네 가지의 방법을 여러분 자신의 진로 장벽의 요인으로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대처할 건가를 한번 대처 유형을 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해서 이 부분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나의 진로 장벽 자가 점검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진로 장벽이 뭔가를 45문항을 가지고 한번 자가 점검을 해 볼 텐데요. 이 각 문항마다 4점 척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번은 그 문항에 대한 반응이 전혀 그렇지 않다가 1번입니다. 2번은 거의 그렇지 않다가 2번입니다. 3번은 대체로 그렇다가 3번입니다. 4번은 매우 그렇다로 이렇게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각각 그 1번, 2번, 3번, 4번에 대한 그 내용의 그 답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때에 점수를 여러분들이 각각 매겨줘야 합니다. 1번 문항에는 1점, 2번 문항에는 2점, 3번 문항은 3점, 4점, 4번 척도에는 4점, 이렇게 각 척도의 숫자에 따라서 점수로 환산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45문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 나는 우유부단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기가 어렵다. 1번 전혀 그렇지 않다. 2번 거의 그렇지 않다. 3번 대체로 그렇다. 4번 매우 그렇다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2번, 나는 인간관계가 좁은 편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1, 2, 3, 4 중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3번, 앞으로 나의 진로는 부모님의 반대나 간섭으로 인해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1, 2, 3, 4. 1번 전혀 그렇지 않다. 2번 거의 그렇지 않다. 3번 대체로 그렇다. 4번 매우 그렇다. 이 중에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4번, 나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잘 모르겠다. 1, 2, 3, 4 중에서 선택하시고요. 5번, 앞으로 내가 선택한 직업에 종사할 때 그 일이 점차 지루해질 것이다. 1, 2, 3, 4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6번,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때문에 나의 취업은 영향을 많이 받는다. 7번, 내가 원하는 진로와 목표의 성취를 위해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이 부족하다. 8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에는 나의 신체적 조건이 나쁘다. 9번, 나는 나이 때문에 진로에 대한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한다. 10번,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11번, 나는 일하는데 필요한 주장성이 부족하다. 12번, 나는 직장 생활에서 일과 관련된 어려움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더 클 것이다. 13번, 나는 부모님이나 이성 친구가 나의 진로 선택을 좋아하지 않을까봐 걱정된다. 14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15번 앞으로 내가 선택한 직업에 종사할 때 그 일에 흥미가 점점 없어질 것 같다. 16번 나는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막연한 불안함이 있다. 17번 돈을 빨리 많이 벌어서 가정 형편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18번 나는 건강 때문에 직업 선택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19번 나는 나이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할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한다. 20번 나는 좋지 않는 성적 때문에 취업하기 어려울 것이다. 1, 2, 3, 4 중에 선택하면 됩니다. 21번 나는 무엇인가를 결정 내리고 난 후 그 결정에 대해 후회하는 경우가 있다. 22번 나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 쉬울 것이다. 23번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진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진로를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24번 나는 여러 가지 직업 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25번 나는 흥미 있는 일이나 선택하고 싶은 직업이 없다. 26번 나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갖지 못할까 봐 불안하다. 27번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다. 28번 신체적인 열등감이 나의 직업 선택이나 계획에 영향을 준다. 29번 나는 나이 때문에 진로에 있어서 남들에게 뒤처질까 봐 걱정이 된다. 30번 나는 취업이 잘 안 될 것이다. 31번 나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렵다. 32번 나는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할 때 동료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33번 나는 부모님이나 집안의 기대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34번 내가 잘할 수 있는 직업 분야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35번 내가 지금 흥미를 갖고 있는 일은 시간이 흐르면 바뀔 것이다. 36번 경기 불황으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나의 취업에 영향을 준다. 37번 경제적 문제로 인해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다. 38번 나는 신체적인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 39번 나는 나이 때문에 진로를 계획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 지장을 받을 것이다. 40번 나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피하고 싶다. 41번 나는 무슨 일을 하려면 몹시 긴장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42번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도 직업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43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교육 등에 대한 자료 얻기가 어렵다. 44번 시대 흐름의 변화가 나의 진로에 대한 선택과 계획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마지막 45번 나는 앞으로의 진로 선택에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각 45문항에 대한 각각의 여러분의 답을 적으시는데 1번은 전혀 그렇지 않다, 2번은 거의 그렇지 않다, 3번은 대체로 그렇다, 4번은 매우 그렇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검사 분석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이제 검사를 스스로 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검사 분석표는 첫 번째 하위 변인이 있고, 두 번째는 문항이 있고, 세 번째는 문항 수가 있고, 네 번째는 점수 구간이 있고, 다섯 번째 총점이 있습니다. 이 가로로 쭉 그렇게 돼 있어요. 가로로 첫 번째 하위 요인, 두 번째 문항 번호, 세 번째 문항 수, 네 번째 점수 구간, 마지막 다섯 번째 총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위 요인 중에 대인 관계의 어려움에 대한 그 문항은 2번, 12번, 22번, 32번, 41번 이렇게 5가지 문항입니다. 여기에 점수는 가장 작은 경우는 5점부터 가장 많은 점수는 20점까지입니다. 거기 점수를 여러분이 총점에다가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기 명확성 부족입니다. 문항 번호는 1번, 10번, 11번, 20번, 21번, 31번, 40번이 있고, 이렇게 7문항수가 있고, 점수 구간은 가장 적은 점수는 7점에서 가장 높은 점수는 28점까지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하위 요인에 대한 문항 번호는 7번, 17번, 27번, 37번, 45번 이렇게 5개의 문항이 있고요. 점수 구간은 5점부터 20점까지입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에 대한 하위 요인 중에 문항 번호는 3번, 13번, 23번, 33번, 42번 이렇게 5개의 문항수가 있고, 점수 구간은 5점부터 20점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직업 정보 부족에 대한 하위 요인의 문항 번호는 4번, 14번, 24번, 34번, 43번이 이렇게 5개 문항이 있고, 점수 구간은 5점부터 20점까지입니다. 여섯 번째, 나이 문제에 대한 하위 요인의 문항 번호는 9번, 19번, 29번, 39번 이렇게 4개 문항이 있고, 점수 구간은 4점부터 16점까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신체적 열등감의 하위 요인에 대한 문항 번호는 8번, 18번, 28번, 38번 이렇게 4개 문항이 있고, 점수 구간은 4점부터 16점까지입니다. 여덟 번째 하위 요인, 흥미 부족입니다. 흥미 부족에 대한 하위 요인의 문항 번호는 8번, 아닙니다. 5번, 15번, 25번, 35번 이렇게 4개 문항이 있으며, 점수 구간은 4점부터 16점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하위 요인 중에 미래 불안에 대한 하위 요인의 문항 번호는 6번, 16번, 26번, 30번, 36번, 44번 6개 문항이 있고요. 점수 구간은 6점부터 24점까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위 요인 진로 장벽에 대한 문항 번호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그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항 수는 45문항, 점수 구간은 45점에서 180점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하셔서 점수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수 구간 전체 총점이 가장 낮은 점수 구간은 45점부터 가장 높은 점수는 180점. 45점부터 180점 사이에 들어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나는 과연 이 진로 장벽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가장 많은가에 대해서 대인관계의 어려움, 자기 명확성 부족, 경제적 어려움,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직업 정보 부족, 나이 문제, 신체적 열등감, 흥미 부족, 미래 불안, 이러한 것들 중에서 나에게 가장 진로 장벽에 방해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해 보셔서 스스로의 진로 장벽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고 또 변화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저한테 수업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4강 강의를 다 마쳤고요. 다음 주 6월 14일에는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9강부터 14강까지 각 강자마다 한 문제씩 6문제가 출제될 겁니다. 6문제의 답안은 서술형으로 정리를 하셔서 6월 14일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20분까지 그 시간대에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방은 과제란에다 해 주셔도 되고 또 그게 잘 안 됐을 때는 담당 교수 이메일로 해 주셔도 됩니다. 5시 20분까지만 여러분의 답안을 받게 되겠습니다. 꼭 그걸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월 달에 마지막 6월 16일에까지 보강을 한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은 제가 과제란에 이미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란에 올려놓은 그 보강에 대한 내용, 여러분의 희망 직업 탐색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의 희망 직업 탐색을 함으로써 이번 학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6일까지 보강 내용을 다 제출해 주시면 제출하신 분을 중심해서 학점을 매겨서 학교에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수업 마치고 앞으로 2번 남았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시고 이번 학기도 잘 마무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